깊은 산자락, 고요한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등산로, 숲길을 따라 오르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인다. 남자는 연륜이 느껴지는 등산복 차림에 제법 익숙한 듯 능숙하게 발걸음을 옮긴다. 그의 이름은 김영감. 평소 깐깐하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집안의 가장이다. 늘 도덕과 규율을 강조하며 자식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그였지만 오늘 그의 발걸음은 어딘가 모르게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이른 시간, 인적이 드문 산길을 택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감추기 위해 인기척 없는 곳을 찾아 헤매는 한 마리의 들짐승 같았다. 조금 더 깊숙한 숲속으로 들어서자 인적이 끊긴 듯한 외딴 산장이 눈에 들어온다. 영감은 주위를 한 번 더 살피고는 망설임 없이 산장 안으로 들어선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산장 안에는 이미 한 여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사한 색상의 등산복을 입은 여인의 얼굴에는 수줍음과 기대감이 교차한다. 그녀의 이름은 박지은, 영감의 둘째 아들 재민의 아내, 그러니까 영감에게는 며느리 되는 사람이다. 지은은 영감을 보자 조용히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 미소는 단순한 며느리의 인사를 넘어 은밀한 공모자와 같은 의미심장한 기운을 풍겼다. 영감은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감정을 읽었는지 굳었던 표정을 조금 풀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것도 잠시, 지은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숲속을 흐르는 시냇물처럼 조용하면서도 깊었다. 아버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혹시 오는 길에 누구라도 마주치진 않으셨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나긋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영감을 향한 걱정뿐만 아니라 이 은밀한 만남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섞여 있었다. 영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산장 안은 고요했고 창문 너머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만이 둘 사이의 어색함을 비췄다. 낡은 목재 가구들과 희미한 벽난로 냄새가 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영감은 지은을 곁눈질하며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며느리라는 관계를 떠나 한 남자와 여자가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공간을 채웠다. 영감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동시에 지은에게 느끼는 묘한 감정이 뒤섞여 복잡한 심경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에 안개 낀 숲을 향했지만 그의 마음은 지은에게 붙잡혀 있었다. 지은아, 아무도 못 봤지? 우리 관계를 누가 알기라도 한다면. 영감의 말에 지은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불안과 동시에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다. 그녀 역시 이 금지된 관계가 가져올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회적 비난과 가족의 해체라는 끔찍한 결과를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지 오래였다. 남편 재민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삐걱거렸고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던 시댁 역시 그녀에게는 숨막히는 공간이었다. 답답하고 외로운 삶 속에서 그녀는 위로와 이해를 갈망했다. 그런 그녀에게 영감은 뜻밖의 위로이자 탈출구였다. 처음에는 그저 힘든 결혼 생활에 대한 하소연을 들어주던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금기를 넘어선 감정으로 발전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이끌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영감의 존재가 자신의 삭막한 삶에 드리운 한 줄기 빛과 같다고 느꼈다. 네, 아버님. 늘 조심하고 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만이 저를 이해해 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제 아픔을 몰라줘요. 지은의 말에 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칫했다. 혹시 모를 누군가의 시선이나 불쑥 찾아올 불청객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었다. 둘 사이의 관계는 한 폭의 세피아톤 그림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산장 밖은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지만 산장 안의 공기는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영감과 지은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사랑, 욕망,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에 대한 불안감까지. 그들은 마치 벼랑 끝에 선 연인들처럼 위태로웠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고 있었다. 이들은 이 은밀한 관계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고 있었다. 아버님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까봐 두려워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이 금지된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언젠가는 밝혀질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간밤에 꾼 악몽처럼 이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영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지은의 손을 잡은 영감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지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지은을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지은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잖니.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관계를 알게 두지 않을 거야. 설령 모든 것이 밝혀진다 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감정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멈출 수가 없구나. 영감의 말은 지은에게 잠시나마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위태로웠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일으키는 작은 파동처럼 그들의 관계는 언제든 거대한 파도로 변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이 금지된 사랑을 이어가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산장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그들의 맹세에 화답하는 듯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들의 은밀한 만남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예정이었다. 낡은 산장의 벽은 그들의 비밀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묵묵히 서 있었다. 시간이 흘러 영감과 지은이 산장에서 내려오는 길. 산길은 이제 아침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조금 전까지 함께했던 시간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내려오고 있었다. 영감은 평소처럼 엄숙한 표정을 가장했고 지은은 수줍은 며느리 역할을 수행하듯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불씨가 남아 있었다. 서로의 눈빛이 스칠 때마다 미묘한 감정들이 오고 갔지만 그들은 애써 시선을 피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억눌렀다. 이중적인 삶이 그들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들은 마치 연극이 끝난 후 분장실로 돌아가는 배우들 같았다.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하지만 이미 그들의 내면은 변해버렸다. 아버님,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는 언제가 될까요?
산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지은이 영감에게 짧게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영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무겁고 쓸쓸해 보였다. 지은 역시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이 새겨진 비밀이 존재했다. 이 비밀은 언제까지 감춰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비밀이 밝혀졌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그들의 미래는 한 폭의 어두운 산골 마을 민화처럼 잔잔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먹선의 번짐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발자취는 숲속에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들의 비밀은 공기 중에 맴도는 듯했다. 며칠 후 다시 등산로. 이번에는 영감 혼자였다. 그는 심란한 표정으로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지은과의 관계는 그에게 묘한 희열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에게 느끼는 감정은 통제하기 어려웠다. 그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늘 찾던 산길을 다시 찾았다. 숲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의 내면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이 관계가 과연 옳은 것인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가 한참을 오르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바위에 걸터 앉았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저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빠르게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듯했다. 영감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에 순간 긴장했다. 혹시 지은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지은과는 시간을 맞춰 오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젊은 여인이었다. 화려한 등산복 차림에 얼굴에는 다급함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다. 여인은 영감을 미처 보지 못했는지 그의 옆을 쏜살같이 지나쳐 가려 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어이, 아가씨, 조심해요. 그렇게 허둥대다가 넘어지겠어. 영감의 목소리에 여인은 깜짝 놀라 멈춰섰다. 그리고는 영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간 영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여인의 얼굴은 너무나도 낯익은 얼굴이었다. 바로 영감의 셋째 며느리, 즉 지은의 시누이인 김미나였다. 미나는 영감의 둘째 아들 재민의 여동생이자 그의 막내 아들 현우의 아내였다. 그녀는 영감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나 역시 영감과의 예상치 못한 만남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둘 사이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숲속의 새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했다. 이 어색한 만남은 마치 예기치 못한 비극의 서막 같았다. 아, 아버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른 아침부터 미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을 담고 있었다. 영감은 미나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 당차고 밝았던 미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그녀의 등산복 차림도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영감은 그녀의 뒤를 힐끗 쳐다봤다. 순간 그의 눈에 저 멀리 보이는 산장의 모습이 들어왔다. 미나가 달려 나온 방향이 바로 그 산장이었다. 영감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미나야, 너야말로 여긴 왜 왔니? 현우랑 같이 왔니? 아니면 다른 사람과? 영감의 질문에 미나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영감은 미나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민화의 먹선이 서서히 번져나가듯 불길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자신의 상상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다. 동시에 자신의 비밀이 언제라도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아버님, 그게 사실은... 미나가 망설이는 사이 산장 쪽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렸다. 이번에는 남자였다. 영감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 남자를 향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영감의 온몸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남자 역시 영감의 얼굴을 보자마자 멈칫하며 굳어버렸다. 남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동시에 민망함이 역력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영감의 둘째 아들이자 지은의 남편인 김재민이었다. 그리고 미나에게는 친오빠였다. 이 기막힌 우연 앞에서 모든 것이 정지한 듯했다. 아, 아버님, 미나야, 너희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재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영감과 미나를 번갈아 바라봤다. 영감 역시 재민의 얼굴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 마치 수묵화 속 한 장면처럼 세 사람은 산길 위에서 굳어진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상황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개였다. 영감은 자신이 며느리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아들 내외가 함께 산장에서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그것도 자신의 며느리인 미나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재민이 그 현장에 있었다. 이 기묘하고 끔찍한 우연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신이 내린 벌일까? 아니면 비극적인 운명의 장난일까? 영감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지금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불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위선적인 삶과 가족들의 은밀한 비밀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허탈감으로 일그러졌다. 산골 마을의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비추는 고요한 아침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 폭풍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을 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 분명했다. 재민아, 미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 둘이 이럴 수가 어떻게 감히 내 집안을... 영감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재민과 미나는 영감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들을 짓눌렀다. 이 상황은 그야말로 파국이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밀들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얽히고 설킨 관계는 과연 어떻게 풀려나갈까? 아니, 과연 풀릴 수는 있을까? 이 비극적인 진실은 누가 가장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인가? 산길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마치 천둥이 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영감은 굳은 얼굴로 재민과 미나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이들을 향한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상황과 오버랩되는 이들의 모습에 묘한 동질감과 자기 혐오를 느꼈다. 그는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던 이들의 관계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들의 운명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고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민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나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영감은 그들의 사과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죄책감과 뒤섞여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 상황을 만들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자신 또한 며느리와의 금지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는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에 스스로를 비웃었다. 이 상황은 한 가족의 파멸을 예고하는 듯했다.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 달빛과 안개, 그리고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비극적인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아무리 맞춰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이 산속의 만남은 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것이다.